이륜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0월 첫째 주 KBL 로마 이펙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개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드디어 개막을 하는데 네. 두근두근 됩니다. 왜 두근두근? 네, 그냥 두근두근 돼요. 농구가 오잖아요. 네, 안 두근대세요? 뭐 저는 별로. 저는 별로. 뭐. 역시 이제 워낙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젠 뭐 뭔가 하든 말든 혹시 그런 건 아니시죠? 뭐 장사를 이틀 하는 건 농담입니다. 네, 장난이죠. 항상 두근거립니다. 그렇습니다. 초심의 마음으로 저희 그렇죠. 이륜농구는 하도록 하겠는데 약간 네. 좀 멘트가 진부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막 특집입니다. 오늘 네. 각 팀 예상 순위하고 플레이오프 성적 예측을 좀 해보고 또 신인 선수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신인 선수들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감독님들이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댓글 선정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은 제가 먼저 읽어야 될 것 같네요. JUHHG님 이륜농구 사진 기대 순서 다 맞춤 이하 같따라 드립니다. 영상 볼 때 사진 순서 뭔가 있겠지 싶었는데 대단합니다 그랬는데 정확했어요. 이거 얻어 걸렸어요 그냥. 제작진이 잘했다. 그렇죠. 사실 배치는 제작진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아무 생각이 없었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었었다. 네, 진짜 뭐 되게 진부한 말로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어떻게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밟았는데 네. 감독도 실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드래프트 때는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었는데 네. 댓글을 보는데 갑자기 막 이런 거 당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배치가 정확한 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분 댓글을 네. 읽고 저는 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하나 걸렸다. 하나 걸렸다. 그렇죠. 맞추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맞더니. 그렇지.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륜농구가 아주 그 경사가 많습니다. 갓 동안에 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맞추고. 이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예,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고 진짜 삼성 몰랐어요. 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모상욱님이 드래프트 뽑은 선수를 리뷰해주시고 팀별 평점 매겨주세요. 이렇게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상욱님 또 우리 자매품인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SJ 홍님이 이제 시즌 와서 자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근데 일주일마다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자주 본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뭐 저도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았었죠 사실. 크블 인생 이런데 비씨는 이제 놀고 먹는. 그렇죠. 놀고 먹었지. 이게 다른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는 개근입니다. 웬만하면 그럼요. 거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크블 인생 이런 데가 배신하는 거. 에어볼 이런데. 제가 뭐 이제 이륜농구나 크블 인생이나 뭐 에어볼이나 이런데 같이 이제 같이 흥하면 좋겠다 맛집거리처럼 그랬는데 맛집 거리도 클래스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모드하고 다른 쪽은 이제 비수기에 문을 닫는. 그렇죠. 왜 문을 닫아?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VCKGC님이 제가 삼성팬 아니지만 차민석, 이원석이 공존해서 한국판 던컨 로빈슨 조합 됐으면 좋겠네요. 상민이 형도 이제 전처럼 행복농구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저희가 이제 또 드래프트 오늘 이 활용도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민석, 이원석이 공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덩컨 로빈슨 같은. 근데 덩컨은 좀 나이가 있었었고, 네. 데이비드 로빈슨을 이제 좀 이렇게 지도, 어떻게 지휘 이렇게 하면서 같이 공존을 했는데 차민석, 이원석은 비슷하죠. 그렇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KCC부터 저희 들어가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KC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는 지금 부상자가 김상규 선수 정도만 개막전 불투명하고 이정현 선수 이제 족저근막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BCN 때 지금 이를 안 불었어요. 왜? FA 로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창영 선수도 살짝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개막전 출전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신인의 활용도를 한번 볼게요. 제 1라운드 김도현 선수를 뽑았어요. 김승희 감독 아들이고 그리고 얼리로 이제 들어온 선수죠. 이 선수 뭐 전창진 감독이 김도현 선수에 대해서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고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단 지금 얼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좀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시즌 초반보다는 중반부터 투입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현 선수 굉장히 뭐 좋은 자원이 들어왔다 KCC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뭐 송교창
그리고 뭐 이근희 선수 있을 거고 여기에 뭐 김지현 선수 있을 텐데 김동현 선수도 하나의 코어로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만든 픽 이제 논란의 픽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각 포지션별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8개 항목에 점수를 매겼고 그렇죠. 예상 순위 그리고 간단한 장단점까지 각자 이렇게 써서 썼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작자분들이 띄워주실 텐데 네.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 진짜 이게 정말 매 시즌 어렵지만 네. 올 시즌 정말 힘들어요. 아 저는 진짜로 이게 저희가 순위를 매겼는데 저는 6강 뽑는 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6강 뽑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네. 진짜로. 근데 저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윤곽을 모르겠는. 근데 혹시 이동혁 기자께서도 이런 시즌 처음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이 정도의 약간 상향 평준화 어떻게 보면은?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군요. 저는 막 2002년 이랬다 이런 거 기다렸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 않군요. 네, 그 이게 쌓이다 보면 그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좋은 것도 있는데 네. 사람이다 보니까 막 헛갈리고 그 시즌이 이 시즌 같고 이 시즌이 그 시즌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시즌 중에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상위권이 좀 안개 속에 있다. 그쵸. 뭐 몇 강 몇 양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올 시즌 그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8중 2약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상태여서 일단 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KCC는 6강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뭐 순위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동혁 기자 저 모두 4위 4위. 그리고 플레이오프 4강 이렇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송교창이 제가 좀 알기로는 발가락 그 이제 지난해 플레이오프 때 문제가 됐던 네. 이게 깨끗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통증을 약간은 안고 뛰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약간의 변수는 될 거라고 봐요. KCC 그렇죠. 농구의 워낙 핵심적인 선수니까. 네. 그리고 빅맨 자원 보강이 뭐 드래프트 때 서정현 선수 뽑았다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전창인 감독 체제에서 3년째를 이제 보내는 거고 이 체제에서 이미 기존의 코어들이 만들어온 조직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은 한다 최소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아, 요거 중요한 포인트죠. 정규리그에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조직력이 얼마나 그 단단한가 이거는 플러스 알파는 먹고 가는 건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전찬진 감독이 지금 3년 차이고 전찬진 감독도 원래 계약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조직력 측면에서 손발이 일단 맞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라그나 선수도 계속 쭉 오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요거 어떻게 보면 마라톤으로 치면 한 5km 앞에서 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 전력 자체가 사실 6강에 왔다 갔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거 플러스 알파를 딱 놓고 보면은 한 4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저는 뭐 가드포드 센터 식스맨 공격 수비 다 9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 좀 비슷하다. 쭉 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조직력에서는 10점. 근데 내구성이 지금 이정현이나 성조창이 약간 좀 불안하고 라그나도 살짝 좀 불안한 상태예요. 전창인 감독 얘기를 들어보면 라그나 선수가 사실 계약을 새로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라그나 선수라고 그래요. 그 몸 상태가 좋지는 않다. 즉, 비시즌 때 뭐 훈련을 조금 덜 했을 수도 있고, 그 지난 시즌은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던 라그나 선수. 그렇죠. 올 시즌은 약간 좀 뭐랄까 한 템포 쉬어가는 느낌이 비시즌에는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KCC가 초반에 어떤 모터를 달고 딱 올라가지 않으면 살짝 좀 고전을 하면서 중위권, 상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4강, 4위, 정규리그 4위 이렇게 예상을 했고 역시 뭐 장점도 장단점 다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변수로 치면 지금 이근희 선수 같은 경우에 전진영 감독이 활약을 좀 더 이제 좀 늘리겠다, 롤을 좀 늘리겠다 그랬는데 이근희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전찬영 감독 뭐 리그컵 때도 얘기를 했지만 조성민 선수를 빗대면서 조성민이 전성기 때 헤지테이션 무브를 통해서 상대 수비의 어떤 약점을 공격으로 잇는데 그 공격을
석점 그 외곽 슛의 어떤 그 공격 기회로 삼았다면 이근희 선수는 스피드는 조성민 선수보다 좀 더 빠른데 그런 기술은 없다. 단 슈팅에서의 어떤 에너지나 또는 지속성 이런 부분은 좋기 때문에 이근희 선수가 만약 그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 터진다고 그러면 KCC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유병우 선수가 아직까지 좋지는 않고 그렇죠. 김지한 선수도 왔다 갔다 거리고 역시 이제 이정현, 송교창, 라거나. 근데 라거나가 살짝 불안하다. 이런 측면을 본다면 KCC는 한 4위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붙자면 네. KCC가 만약에 저희 예상보다 좀 더 올라가려면은 네. 전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김지환, 유병훈이 좀 해줘야 됩니다. 뭐 김지환 많이 언급을 하셨었고 유병훈이 사실은 지난 시즌부터 전현인 감독님이 몸 만들고 이런 것도 계속 언급을 하셨는데 근데 이번 컵 대회 때도 솔직히 저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좋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 유병훈이 올라오고 김지한이 이제 부상 없이 꾸준히 한 시즌 활약해준다면 이 가드진의 어떤 그러니까 이정현의 부담도 줄어들고 코어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특유의 벌떼 농구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거 비시즌 때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시즌 중에 어떤 외국 선수 어떤 카드 예, 그러니까 라타비우스가 물론 안정적인 백업이지만 어떤 KCC 하면 사실 강력한 외국 선수 카드로 늘 이제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히든 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KCC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아, 듭니다. 좋은 어떤 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팀 로스터가 상당히 덥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만 4명을 지명을 했고요. 현재 부상자 상황을 보면은 김우찬 선수는 저희가 종종 언급을 했는데 4, 5일 전부터 이제 정상 훈련을 이제 컨택트 훈련, 접촉 있는 훈련까지 모두 소화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군에서 정상 훈련 중이고 일단 D리그 먼저 갔다가 이제 뭐 상황 보고 1군에 콜업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11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유지학 감독님의 말로는 약간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상황을 보고 사실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되게 조심하고 있다고 해요. 예. 김욱찬 선수가 워낙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상 부위에 대한 어떤 복귀 시기가 좀 빨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함지훈 선수가 약간 좀 불안하죠. 예, 함준 선수가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그 갑자기 허벅지 안쪽이 아파서 봤더니 약간 뭐라고 이제 약간 감염 같은 거? 예, 심각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염증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치료 중이고 이게 보통 한 1, 2주 걸린대요. 네. 근데 다행히 좀 초기에 치료를 해서 개막전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혹시 좀 걸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1라운드 신민석 선수를 뽑은 이후에 뭐 정종현 선수라든가 윤성준 선수라든가 김동준 선수 이런 4명을 뽑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좀 신인 활용을 할 네. 생각입니까? 신민석은 바로 쓰겠다. 바로 쓰겠다 하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입단을 해서 몸 상태를 체크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만 같이 운동을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맞는 게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 좀 맞춰가는 대로 뭐 식스맨으로서 한 10분에서 15분 바로 좀 써보겠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셨고 김동준 같은 경우는 일단 1군에 같이 데리고 다닌다. 네. 예, 이 선수에 대해서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가 윤성준과 정종현은 좀 D리그에서 계속 뛰게 하면서 계속 지켜볼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종현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박구영 코치가 또 네. 이제 그 원했던 자원이고 결국 추천했던 그런 자원. 그렇죠. 예. 사실 박구영 코치가 지금 현대모비스 약간 슈팅 코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정정은 선수가 사실 신장 대비 슈팅력이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또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현대모비스에서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와 보니까 슈팅력이 생각보다 너무 좋다. 근데 실전에서 약간 그게 기복이 좀 있는 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어쨌든 3, 4라운드 자원이니까 여유는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나중에 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예상 그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모비스 정말 한 3번 정도 지웠다가 다시 고치고 지웠다가 다시 고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정규리그 7위. 네. 저도 7위. 네. 예, 딱 이제 플레이오프 간당간당하게 하다가 약 떨어질 것 같은. 욕먹을 것 같아요, 우리. 네, 현대모비스 팬한테. 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바로 반문을 하실 수 있겠죠, 시청자분들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팀이고 사실 외국 선수 바뀐 거 말고는 그렇게 로스터의 전력 누수도 거의 없어 보이고 오히려 유망주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왜 이렇게 될까? 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현대모비스가 너무 낮아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고 사실 지난 시즌 현대모비스 성과를 이제 뭐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SKDB의 어떤 부진이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어떤 상승세로 같이
약간 순위가 올라가는 쪽에 영향을 준 것도 팩트긴 팩트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손농이 어쨌든 너무 확실한 에이스였는데 지금 현대모비스는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세팅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어떤 변수를 감안했을 때 한 6강 언저리가 좀 적절한 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현대모비스가 예전에도 이제 그 예상 전문가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었던 팀이에요. 뭐 진짜 별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객관적 전력 대비 예상순위 대비 실제 결과물이 굉장히 높았던 팀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도 여기가 좀 간질간질 거리긴 하는데 네.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양과 질이 돼 있다라는 부분. 뭐 예전 같으면 현대모비스가 양동근, 함지훈 중심에 사실 전준범이 있고 근데 벤치를 보면 쓸만한 선수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코어는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벤치를 이렇게 보면 쓸만한 선수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유재학 감독, 조동혁 코치 또는 양동근 코치가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굉장히 그 요리사는 굉장히 좋은 요리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민석 선수도 데리고 다니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코어가 확실히 좀 부족하긴 해요. 일단 맞아요. 서명진, 이우성은 좀 불안하고요. 아직도. 그다음에 네. 라션 토마스는 리그컵에서 좀 실망스러웠고 얼클락은 아직 그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어떤 혼란함이 살짝 있을 수 있고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 1승 1패 타면서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이 팀은 쭉 올라갈 수도 있을 맞아요. 그런 팀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은 이제 유작 감독께서 본인이 얘기하시기로는 초반에 내가 선수 기용이나 이런 거 틀 자체를 잘못 짰다. 그래서 사실 1라운드를 그거 수정하고 바꾸는 데 보냈거든요. 사실 네. 초반에 되게 부진했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참고를 많이 하실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 장점 부분에 그래서 조직력과 유재학 감독의 장점이라고 유재학 감독이 장점이다. 유재학이 장점이다 이 팀은. 네, 그러니까 진짜로 코칭 스태프의 역량이 워낙 좋은 팀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는데 이번 시즌 라인업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서명진, 이우석 그리고 신민석 그리고 이제 장재석 그리고 외국 선수 요 라인은 뭐 실수가 많고 경기 혹여나 지는 일이 있어도 무조건 밀고 나가겠다 이번 시즌은. 그러니까 조금 초점 자체를 뭔가 약간 바꾸신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이게 페이크이실 수도 있습니다. 리툴링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리빌딩이나 리툴링 쪽으로 가는 건데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그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근데 단지 거기에서 이제 상대 압박에 의한 가드인 대처가 될까? 지금 이 부분이 모든 팀들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팀들이 현대모비스를 공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그렇죠.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넘어설까? 요거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GC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부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팀 운동에 정상 합류를 했는데요. 아직 이제 최근까지 무릎 재활을 계속했다 보니까 100%는 당연히 아니고요. 양준 선수는 좀 지금 약간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족저근막염 쪽 재활 중인데 김세인 감독님 말씀으로는 3라운드쯤은 돼야 좀 온전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사실은 양희종이 최근에 4번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프론트 코트 라인이 부상 이슈 때문에 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KGC가 오세근, 양희종 선수 이제 뭐 양희종 선수는 이제 초반에 못 나오고요. 오세근 선수 나올 수 있는데 컨디션이 여전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지금 김승희 감독은 얘기를 하고 있고 뭐 1라운드 신인 활용도 같은 경우에도 조은우 선수가 활동력은 굉장히 좋은데 역시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죠.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1옵션 선수인 오마리 스펠먼이 네. 지금 팀 훈련을 제대로 지금 소화를 못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손발 맞출 시간이 사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개막전에는 데릴 먼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KGC가 시즌 초반에는 살짝 고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변준영, 여기에 문성군, 전성현, 우동현 요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고 그쵸. 코어가 확실히 좀 불안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준영이 여기서 무슨 슈퍼 플레이를 갖다가 하지 않은 한은 KGC가 초반에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라운드에 가장 걱정되는 팀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삼성과 KGC입니다. 네. 삼성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할 것 같고 KGC는 말씀하신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펠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녹화를 10월 5일에 하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팀 운동 합류한다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어떤 뭐 부상이나 컨디션 이슈로 지금 훈련을 제대로 못했고 어제 김승희 감독 처음 만났다고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스타트 자체가 너무 늦어요. 맞아요. 그 데릴 먼너는 사실은 2m 신장 제한 때 왔던 선수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작고 그리고 이 선수가 그 오색은 양희종의 안 좋은 컨디션을 커버할 만큼 뭐 수비력이나 활동량이 사실 엄청난 선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KGC는 지금 인사이드가 되게 불안한 가운데 외곽 자원들로 뭔가 이거를 다 메워가면서 초반에 약간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럼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조금 걱정이 들어요. 맞아요. 네. 뭐 아니면 도의 어떤 경기력이 좀 나올 수 있고 강팀을 잡을 수 있지만 그 확률은 좀 적을 것이고 약팀한테는 이제 덜 밀어 잡힐 가능성이 좀 있는 초반이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보면은 전력 보강의 요인이 사실 오마리 스펠먼 정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선수가 좀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변준영이 시즌 적응이 전체적으로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KGC가 어느 정도 온전한 전력을 갖다 유지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KGC를 보면 객관적인 전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올 시즌에 그런 모습들이 좀 이렇게 단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순위 예상 보면은 그래도 이제 6강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는 정규리그 6위 예상을 했고, 예. 저는 8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불안해요. 지금 KGC가. 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리온을 보면 오리온이 일단 부상자가 한호빈, 조한진, 오영준 뭐 경면 부상인데 개막전 출전은 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풀 전력이 가동이 되죠. 신인은 지금 이정현 선수가 1라운드 뽑혔고 2라운드 문시훈 선수 뽑혔는데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좀 잠재력이 있는 선수. 특히 이제 그쵸. 이정현 선수는 가장 실전력에 가까운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강훈주 감독의 말에 의하면 한호빈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이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성 선수, 이정현 선수 투가드를 쓸 가능성도 있다 충분히. 그리고 한호빈 선수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프로 조금 기간의 어떤 시간을 벌어주고 여기서 이대성과 이정현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 순위 오리온 3위입니다. 3위.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 6강인데 일단 장점은 네. 이 팀은 여전히 저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대성도 있고 이정현이 들어오면서 공격의 어떤 옵션 자체가 좀 다양해졌고 라둘리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득점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라둘리차는 경기 흐름을 보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이승현이나 이대성 또는 이정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선수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3번 자원이 부족하죠. 네. 부족하고 이대성 선수가 사실 클러치에서 어떤 그 실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리온이 이상하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한 5점 차 내의 어떤 승부에서 좀 약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서 오리온이 최정상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거기서 좀 떨어지느냐 요 싸움 같아서 저는 정규리그 3위 플레이오프 한 6강 정도 예상을 네. 했습니다. 저는 좀 낮죠. 예, 네. 저는 정규리그 6위를 놨는데 사실은 너무 저는 제일 많이 고민이 됐던 팀. 왜냐면 이 팀은 뭐 이제 로스터적인 측면 많이 말씀하셨지만 되게 탄탄해요. 사실은 그 슛 3번 자원 좀 부족한 거 말고는 무게감 살짝 떨어지는 거 말고는 이 로스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권도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탄탄한 로스터를 구축했는데 지난 시즌 오리온의 모습과 어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이 팀은 저는 로스터 대비 그만큼의 뭔가 폭발력이나 시너지를 못 내는 강력함을 못 보여주는 팀이라고 살짝 생각해요.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1+1이 그냥 좋을 때 2고 안 좋을 때는 1.5까지 떨어지는 진짜 그런 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과연 이번 시즌에 그러면은 확 바뀔까?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여기에 났습니다. 왠지 뭔가 시즌 좀 뭔가 삐그덕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불화나 뭐 이런 감독과의 불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시너지가 안 나면서 약간 애매하게 왔다 갔다 어쩌다 갑자기 연패 타고 뜬금없이 뭔가 안 풀려서 어쩌다 그냥 연승 타다가 또 갑자기 훅 떨어지고 이러다가 그냥 중간쯤에 계속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우리 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좀 불안해요 많이. 전력은 굉장히 좋은데 불안해요. 실제로. 네. 만약에 이 팀이 어떤 시너지가 있었다 그러면 1위죠.
그쵸. 사실은. 예. 네, 근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효근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요. 두경민 선수가 이제 연습 경기 중에 무릎 부상 당했는데 현재 한 1, 2주 정도 재활이고요. 네. 이윤기 선수도 지금 골반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이제 팀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이 사실 1라운드 신승민 선수, 2라운드 김진, 뭐 3라운드 최주영 이렇게 뽑았는데요. 신승민 선수는 2전 백업으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개막전부터 좀 출전을 시킬 예정이라고. 네. 근데 이 신승민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뭐 여담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그 대구에서 열린 청백전을 갔다 왔거든요. 아, 역시 대구. 네, 그렇습니다. 홈타운. 우리가 남이가. 네. 그래서 갔다 왔는데. 부끄러워. 네네. 네, 갔다 왔는데 네네네. 그 이제 청백전을 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선수들한테 계속 경기 도중에 말을 걸으시는데 한 100번 말을 걸었으면 그중에 한 70번은 신승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계속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승민 선수가 뭐 한 10, 제 생각에 한 10분에서 15분 그래도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 선수의 역할에 따라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이 프론트 코트 라인이 되게 부상 변수로 불안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안정화되느냐 되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신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팀이고. 네. 근데 역시 이제 이 팀은 두경민 선수가 일단 2주 재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근데 그 두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 유동 감독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상 부위가 굉장히 좀 아찔한 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나갈 수 있었는데 두경민 선수의 어떤 근육의 힘으로 좀 버텼고 약간 스크래치가 갔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일단 재활을 하고 그 이후에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막전은 지금 두경민 선수 못 나올 것 같고요. 네. 2주 정도 이제 휴식을 취했다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경민과 정효근 선수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여전히 뭐 김낙현이라든가 차바이, 전현우, 이대현 그리고 니콜슨 이렇게 이제 버텨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1라운드를 한 5승 5패 정도만 가지고 가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정규리그 1위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3위, 한 2위 경쟁 좀 하다가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건 이제 처음, 정효훈 선수 부상 때부터 이제 이동혁 기자와 저의 시선이 좀 달랐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조금 그래도 여파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시즌 내내 계속 갈 것 같고, 신승민 선수가, 장신 포워드라고 하자면 이 선수 신장이 한 195 정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또 루키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초반에 두경민 선수 없이 스타트를 한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사실은 결국에는 지난 시즌 스타트할 때가 똑같다는 거거든요. 라인이. 저는 이 부분에서 유동 감독이 올 시즌에 저는 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동 감독이 뭐 그동안 이제 굉장히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뭐 그렇죠. 베테랑 감독이고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멤버로 그러니까 두경민, 김낙현이 있고 니콜슨이 있는데 공격은 좋은데 니콜슨 때문에 사실 정효근이 없기 때문에 니콜슨의 어떤 수비 불안 약점이 있다. 근데 다른 팀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러면 대안이 없냐? 이대현이 대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차바이가 있어요. 리그 최고의 3&D. 그렇죠. 차바이 선수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백업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 팀의 그 팀 컬러를 단지 예전 클래식한 농구로 가서 이제 4번이 없는 자리에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부분을 갖다가 고민을 하면서 그냥 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싹 끌어가지고 작년 KCC처럼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거기에 코어인 두경민과 김낙현, 니콜슨의 위력을 극대화하면서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신승민 선수를 어느 정도 이제 중시한다 그러면 전자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저는 이 방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정규리그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한국가스공사가 시너지를 갖다 얻으려면 저는 스몰 라인업으로 해서 그냥 확 돌려버리는 게 정규리그에서는 더 중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한 승수가 7할 정도 가면서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고 정효근이 빠진 자리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뭔가 이제 맞추려고 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예전 전신 전자랜드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경민, 저는 김낙현, 니콜슨 이 공격 라인업 자체가 사실 막기가 굉장히 힘든 공격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규리그로 봤고 이동환 기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세밀한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승까지는 못 간다라고 그쵸.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정규리그 때는 그거를 이제 메우는 부분에서 고민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3위를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플레이오프가 됐을 때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플레이오프 성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챔프전. 3인데 챔프전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건강이 되고 안정화되면은 정규리그 치르면서 그러면 또 플레이오프에서 또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챔프전. 예. 저는 그 가스공사가 만약에 3위나 4위 정도를 한다. 그럼 챔프전 못 갈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럼 한 4강에서 젖잘싸 정도 되고 이 팀은 정규리그 2 안에 무조건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4강부터 치르고 딱 올라가야 챔프전 올라가면서 뭔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예상이니까. 네. 정말 그 예상은 예상일 뿐. 그렇죠. 예. 이제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댓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뭐 저희 나름의 뭐 주관적인 시선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비판과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